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얼마 전에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공급 관련해서 정부에서 규제 완화 발표가 있기 이전에 보도 매체를 통해서 뉴스 기사가 떴는데요. 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비아파트 관련해서 이런 소형 주택이 앞으로 규제 완화 측면에 있어서 정말 파격적으로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관련해서 오늘 정확하게 어떤 규제 완화책이 나올지, 그거에 맞춰서 투자자분들을 어떻게 매수 타이밍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오늘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신축 빌라 미친 호재가 떴습니다. 어떤 호재일까요? 바로 파격적인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일시 부동산 대책은 있고, 이번 공급 대책 발표에 맞춰서 이 주택수 제외 효과 및 세제 혜택을 보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순서를 보게 되면은 바로 첫 번째로 8월 공급 대책의 진심인 정부입니다. 왜 진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비아파트 혜택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비아파트 혜택 어떻게 규제 완화가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일시 부동산 대책과 크로스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아파트 혜택이 어떤 게 완화가 되고 그 전에 발표가 됐던 일시 부동산 대책과 크로스에서 비교 분석을 해보고 이 대책이 실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 보면은 얼마 전에 나온 뉴스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머릿말을 보게 되면은 신축 빌라 사면 1가구 1주택 특례, 정부 비아파트 공급 촉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2026년부터 아파트 공급량 자체가 정말 현저하게 없다, 이런 내용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도 이 비아파트를 활성화해서 공급량 자체를, 아파트에 쏠려 있는 수요 자체를 비아파트로 수요층을 옮기려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우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정부 이르면 이번 주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도심 재건축 재개발 기간 단축, 신속 통합 기획 확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정비 사업을 확대하기에 앞서서 이런 비아파트 공급 대책을 더 활성화하겠다. 그로 인해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앞당겨서 공급 자체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기사 내용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가 신축 소형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죠. 이하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내용 이어서 보면은 1주택자가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구입할 경우 신축, 구축 관계없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소형 오피스텔은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간 공급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건축 기간이 짧죠. 그래서 아파트처럼 10년 이상 걸려서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형 신축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아울러 정부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신속통합 기획을 벤치마킹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높여 신축 아파트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 자체가 공급에 진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급량이 앞으로 부족해질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바보가 아니죠. 26년부터 공급 자체가 정말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겠죠? 앞으로 2년 후에 집값이 올라갈 게 불거듯 뻔하기 때문에 지금 저렴한 시기에 미리 잡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도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정부 자체가 공급을 빨리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파트로 몰리는 수요 자체를 이런 비아파트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이런 세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수 제외 효과
효과로 인해서 투자 수요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포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대 지원으로 비아파트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금적인 혜택을 주는 거죠. 그리고 5일 국토부와 이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공급 대책 위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급에 정말 진심이다라고 느껴지죠. 그리고 발표 시기가 이게 나와 있는데요. 광복절 전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죠.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올라오며 나타나고 있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라고 주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투기 수요 자체를 비아파트로 옮겨가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 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통상적인 정책 수단이 도심 정비 인허가 기간 단축,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서울의 외곽 쪽에 그린벨트가 이제 몰려있죠. 그리고 3기 신도시 주택 조기 착공, 3기 신도시가 지금 좀 착공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기 착공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대책 마련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올지 제가 뒤에서 종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 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는 2027년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7년 전까지 발생하는 주택 공급 공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근데 2027년에 지금 3기 신도시가 착공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은 앞으로도 2년, 3년, 4년까지도 이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올 들어 5월까지 서울 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준공 물량은 2,945가구 이렇게 나와 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6,943가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8%가 감소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비아파트 공급 물량 자체가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졌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아파트 공급 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는 이 같은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부는 이미 일시 부동산 대책이죠. 이제 대책을 통해서 올해 내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수 제외를 하겠다는 내용을 이제 내놓았었는데, 이렇게 뉴스 기사를 보더라도 정부 자체에서 공급에 정말 진심이신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 진심은 바로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 그 다음에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기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가격 자체가 지금 너무 뻥튀기 되기 때문에 공급 물량으로 이 가격을 잡을 예정이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아파트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시면 1주택자 비아파트 소형주택 특례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종부세 같은 경우는 합산 배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죠.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용산이라든가 강남 3구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으실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1주택자가 소형 신축 주택 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비과세 특례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우리가 일시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요번에 비과세 특례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주택이죠. 이 비아파트를 샀을 때 주택수에서 빼주면서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 일시 부동산 대책 내용을 보면은 올해 준공이 됐거나 내년 12월까지 준공이 된 주택의 경우는 주택수를 제외시켜 주겠다,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근데 언제까지 연장이 될지는 아직은
아직은 미정입니다. 발표가 된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기간 단축 3년 정도 단축을 시키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뉴스 기사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신속통합의 경우는 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를 통합 심의를 거쳐서 단축을 시키겠다. 몇 년 정도? 2년 정도 단축을 시킴으로써 정비 사업이 좀 더 빨리 진행을 될 수가 있게끔 하게 만든 게 이제 신속통합이죠. 그만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정비 사업이죠. 정비 사업도 똑같이 신속통합을 벤치마킹해서 3년 정도 단축을 시키겠다. 바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나 아니면 구역 지정 단계죠. 초기 단계를 통합심의, 아예 통합심의로 함으로써 3년 정도 단축을 시키겠다. 그만큼 공급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게끔 만들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5년, 6년 안에 공급이 완료가 될 수가 있겠고, 일반 재개발, 신속통합이라든가 이렇게 빨리 추진이 될 수가 있는 거는 7, 8년, 10년 안쪽으로 가능하죠. 하지만 일반 재개발,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도시형 정비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죠. 하지만 이렇게 일반 재개발의 경우도 통합심의를 거쳐서 3년 정도 단축을 시킴으로써 공급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게끔 만들겠다는 취지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소형 오피스텔이죠. 주거용으로 이제 매수를 했을 때 기축주택이나 아니면은 신축주택을 매수를 했을 때 주택수에서 모두 제외를 시켜준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는 1주택까지도 가능하다. 무주택에서 이제 1주택이 되는 그런 상황일 때도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내가 1주택을 갖고 있는데 오피스텔 추가로 하나 더 구입했을 때도 주택수 제외 효과를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택수가 제외된다라고 했을 때는 세금적 혜택이 많이 크겠죠. 그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시 부동산 대책과 크로스로 비교해보고 대책 실용성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시 부동산 대책 1월 10일 날 발표한 대책이죠. 여기 봤을 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 다음에 주택수 제외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취득세 부분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기존 주택은 그대로 산정이 되죠. 내가 만약에 3주택이 있다. 그리고 이 일시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주택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몇 주택이 되죠? 그대로 4주택이 되는 겁니다. 취득세 부분에서 12%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1주택자다. 1주택자가 일시 부동산 대책 혜택을 볼 수가 있는 주택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2주택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8%,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1.1%에서 1.3%의 취득세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 아니면 1주택자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지만 다주택자의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대책은 아니었죠. 그런데 요번에 8월 공급 대책을 보게 되면은 안타깝지만 일시 부동산 대책과 내용은 동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취득세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세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보유한 주택이 많이 있을수록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을 했을 때 12%, 8% 이렇게 중과 적용을 받게 되면은 취득세만 몇 천만 원씩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유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부분 보게 되면은 종부세 9억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솔직히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종부세 9억까지는 면제가 되죠. 기본공제가 됩니다. 솔직히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이번 8월 공급 대책에 보게 되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내가 1주택이 있다.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이번 공급 대책 발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주택을 구입을 했다. 그러면은 이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1주택자로서만 종부세가 나오는 겁니다.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양도세를 보게 되면 일시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중과 배제 효과만 있었습니다. 근데 중과 배제 효과, 지금 효과가 있나요? 솔직히 지금 중과 배제 대통령 시행령으로 내년 5월까지 또 연장이 됐습니다. 솔직히 효과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8월 공급 대책에 보게 되면은 양도세, 비과세 특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일시 부동산 대책에서는 비과세 특례 효과를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8월 공급 대책에서는 비과세 특례를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빌라죠. 빌라는 기축은 안 되고 신축만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요번 뉴스 기사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지금 기축, 말 그대로 구축이죠. 구축 주택은 안 되고 신축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요. 일시 부동산 대책은 24년에서 25년에 준공된
신축 빌라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8월 공급 대책을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었습니다. 신축 분양 물건도 통틀어서 다 되는 건지, 뭐 23년도에 지어졌는데 요번에 신축 분양을 받는다. 그럼 23년도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못 보나? 이렇게 싸잡아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요번에 이것을 조금 핵심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기축이라든가 신축 다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수 제외 효과 보시면서 이런 세제 혜택까지 싹 다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겠죠. 이 주택이 넘어가면 일시 부동산 대책만 효과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가 1주택이 되거나 아니면 1주택자가 2주택이 될 때 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3주택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일시 부동산 대책 효과만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꼭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실용성 부분입니다. 이 8월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됨으로써 시장에 정말 실용성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보시면은 수도권 핵심 입지에 이미 정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타운 이렇게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권리 산정 기준이라든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건축 허가 제한이라든가 이런 규제 사항들이 각 구역에 맞춰서 이미 규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 핵심 입지죠. 서울 핵심 입지에 이런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A라는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동의서를 걷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공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 한 채 지어서 공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공급을 하려고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동의서를 제출을 해서 뭐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럼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지겠죠. 그러면은 내가 공급하고 있는 이 빌라는 어떤 빌라가 되죠? 바로 현금청산 빌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싹 다 현금청산을 당하겠죠. 그러면은 이 시공사인 분들이 여기에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에 공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쵸? 내가 짓는 빌라가 현금 청산이 된다는데 누가 여기에 투자를 하겠어요. 그쵸? 시공사가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를 걷는 지역은 솔직히 공급이 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요것부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거나 동의서를 걷는 지역의 경우는 공급에 이런 소형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126% 룰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빌라 기피 현상을 발생을 시킵니다. 왜? 역전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공시지가 126%로 인해서 전세 사기를 막을 수가 있는 보증보험 효과를 임차인의 이제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집주인이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역전세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룰이기 때문에 기피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공급에 또 차질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분들이죠. 다주택자 분들은 누군가요? 공급자 역할입니다. 그렇죠. 내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주택을 구입했을 때 여기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거주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또 거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자녀라든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을 모시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주택을 구입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공급자 역할이겠죠. 그렇죠. 전세라든가 월세를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거기에 주택을 하나 또 취득을 했어. 또 취득을 했어. 이렇게 다주택자 분들은 이런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공급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고가주택을 몇십 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소형주택이죠. 소형주택에 한해서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다주택자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바로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이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쵸? 혜택이 정말 취득세 말고 아니면 비과세 특례 이거 말고는 솔직히 없다시피 합니다. 일시 부동산 대책에서도 기초주택을 사면은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솔직히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주택임대 사업자를 기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실용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한데요. 그래서 정부 자체는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있는 방안,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부활을 시켜서 이 활성화 정책에 맞춰서 공급자 역할을 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급자 역할자가 바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서도 이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부활시키려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요번에 같이 발표가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같이 발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발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 발표 내용을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고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빌라 투자 수요는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을까요?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는 겁니다. 무주택자 분들이나 아니면 1주택에서 2주택자가 되시는 분들 세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취득세 부분에서는 어차피 2주택까지는 1.1%겠죠. 투기과열지구이지 않는 이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든 혜택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들은 눈치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 누구와 눈치 싸움을 할까요? 서울시와 눈치 싸움을 하겠죠. 아니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과 눈치 싸움을 하겠죠. 시기 잘못 맞추면 현금 청산 빌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바로 수요는 올라가고 공급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형 신축 주택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투자 수요는 당연히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건설사들은 공급하는데 눈치 싸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투자 수요가 많아지니까 공급은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고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수급의 원리로 인해서. 그래서 매매가는 폭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재개발 투자 계획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된다? 하루빨리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핵심 입지에 신축 빌라가 있다. 근데 현금 청산 당하지 않는 그런 빌라다. 그러면은 빨리 매수를 하셔야 된다. 가격이 정말 뻥튀기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주거용 오피스텔도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익형으로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은퇴하신 분들의 경우는 내가 돈을 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는 투자, 이렇게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피스텔 투자하면 망한다. 이런 인식이 강했던 반면에 이렇게 주택수 제외 효과를 확실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시장이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빌라 시장이죠. 빌라 시장은 확실하게 살아납니다. 주택수 제외 효과 및 각종 세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무주택에서 1주택자가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1주택에서 2주택자가 되시는 분들의 경우 한해서입니다. 3주택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혜택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바로 내가 무주택자다. 그러면은 요번에 빌라 한 채 사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해서 재개발 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전략,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해서 청약까지 같이 노려본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왜? 주택수가 제외되기 때문에. 청약은 주택이 있으면 안 되죠. 하지만 이 신축 소형 주택의 경우는 주택수가 제외되죠. 그래서 청약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8월 공급 대책 발표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요번에 이 뉴스 기사가 뜨면서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 전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 자녀에게 투자를 해주고 싶다. 내 손주에게 빌라 한 채 사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선 대책 자체가 무주택자인 분들이 수혜를 크게 볼 수가 있는 대책이었죠. 그렇죠? 주택수가 제외가 되면서 청약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번 뉴스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전화 문의가 저희 사무실에 빗발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도 자녀에게 투자를 해줘야 되겠다, 손주에게 투자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전화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